SBS 최홍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단행된 정부 개각에서 전북 출신 3명이 장관급에 발탁됐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전주여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나와 대구 카톨릭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군산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장입니다. 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을 지낸 정읍 출신의 이수혁 의원은 주미대사로 발탁됐습니다. 한편 원광대 총장을 지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됐습니다. 금융위원장에 전북 출신의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되면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기관의 전북 이전과 한 차례 무산된 금융중심지 지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농업과 중소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서 선정한 청년 439명에게 이달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1년 동안 모두 36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청년수당의 효과를 분석해 내년 하반기에는 지원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9호 태풍 렉기미와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중국으로,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으로 각각 북상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지만 아직 진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24시간 상황 관리를 유지하면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는 50명이나 발생한 만큼 살수차 운행과 마을 방송 등 폭염 대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일본의 경제 침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들, 그리고 안호영 도당 위원장과 국회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 행정, 민간, 정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도내 기업의 피해 상황과 현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임실과 고창, 완주의 일부 목장형 유가공 업체가 생산한 유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임실 A업체 치즈와 B업체 치즈와 요거트, 고창 C업체 요구르트와 완주 D업체 요거트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지청이 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고발하자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주고용지청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 30명이 청사를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KT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 교섭 중재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고발한 건 노조 혐오로 조장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5분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와 2.2톤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화물차 운전자 2명이 숨지고 2.5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가 앞에서 차로를 바꾸는 SUV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2.2톤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읍 태인의 낮 기온이 36.6도, 익산 35.9도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태풍 레끼마는 모레 새벽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에는 모레 밤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라북도가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14개 과제까지 발표했지만 넉 달 가까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에 이어 전북에서도 이달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청년 수당이 지급됩니다. 전주에서 화물차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혀 새벽에 일을 나선 화물차 운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고백한 뒤 30년 가까이 인권과 평화 운동가로 살아온 김복동 할머니의 다큐가 개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